자, 47번이 되겠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자,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군 정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되다가, 그렇죠? 계속 되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이거를 없애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 통행 금지 해제가 됩니다. 그 말면 안 되고 컬프의 교통 유급 날락사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이 됐죠. 그다음에 프로야구 82년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야구 만들 때 제가 반쪽학습을 만들었어요. 반쪽학습 프로야구 안 보고 반쪽학습을 만들었습니다. 82년도부터 반쪽학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해외여행 일부 자유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교복도 자유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복이 양복처럼 변한 게 바로 이때쯤부터가 되고요. 바로 이 통금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은 전두환 정부의 이제 업적으로 볼 수 있겠죠. 프로야구가 됐다. 프로야구.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안 좋은 거는 바로 언삼이죠. 언삼. 언삼이 뭘까요? 언삼을 적어보세요. 언삼. 자, 언론 통폐합.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입니다. 삼청교육대. 그렇죠. 언론 통폐합 해가지고 TBC라는 거를 뺏어가지고 KBS2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JTBC는 그 TBC의 후신이 되는 거예요. 언론 통폐합이죠. 그리고 이제 삼청교육대 하면 깡패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재교육시킨다고 했지만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강창성 이런 사람도 이제 삼청교육대 보내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고 수백 명이나 죽게 됩니다. 삼청교육대 공포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국보원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전두환 정부고 좋은 거는 이제 컬페이 교통이다. 컬페이 교통. 컬페이 교통 뭐라고 했어요? 컬러 텔레비전, 프로야구, 해외여행 일부 자유, 교복 자율, 통금 해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언론 통폐합, 언론 기본법, 그다음에 삼청교육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례 준칙 이거는 이제 유신 체제 때 이제 너무 낭비가 심하면 안 되니까 가정의례 준칙을 두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5.16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혼분식 장려, 혼식, 분식 장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주로 이제 분식만 먹고 분식만 가져올 수 있었어요. 물가루 음식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이제 훨씬 전이겠죠. 70년대, 60년 후반 70년대를 얘기하는 거. 가정의례 준칙은 73년경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뭘 물어본 거였어요? 그렇죠. 전두환 정부를 물어본 거였다. 48번. 나를 발표된 순서대로 해라 이거죠. 광복이 됐죠. 광복이 됐지만 이제 좌우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련군이 진주에서 북쪽을 이제 장악을 하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군이 또 진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모스크바에서 3국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결정을 내는 거 이게 삼상회의라는 거예요. 삼상회의. 미영소가 모였죠. 임시민주정부 수립하자. 신탁통치 최대 5년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열자. 미소공동위원회는 2주일 안에 개최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4개항 결의서가 채택이 되는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거예요. 근데 신탁통치 할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먼저 제안했지만 소련이 제안한 것처럼 이제 잘못 오보가 나오면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이 집결하는 계기가 됩니다. 신탁 반탁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자, 이의 내용이죠. 나번이 바로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모스크바 뭐라고요? 삼상회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년도가 접어들어서 46년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거든요. 자, 찬탁하는 사람만 뽑자라는 쪽이 이제 소련이고, 반탁하는 모든 단체가 다 참여된다는 게 이제 미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가 단체를 놓고 전부 다 싸우다가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운동의 발상지였던 정읍, 고보가 있었던 정읍, 여기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토해내게 되죠. 정읍 발언 남원만의 단도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좌익 우익이 다 놀래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 바로 일정조가 됩니다. 바로 자 40년도에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중에 이제 1, 4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임시정부를 만들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친일파를 어떻게 처벌할 것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좌익과 우익이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좌우합작 7원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읍이 바로 울면서 고한다는 거죠. 읍고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람도 허수아비가 되죠. 자, 뭐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결정이 나버려요. 저 근데 엉뚱한 데 터지죠.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야. 제주 4월 3일 날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봉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북 청년단 같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수만 명을 이제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18일경에 사기 매담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김구, 김규시 등이 김일성, 김두봉,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두봉한테 사기 매담을 제안하게 되고 또 위에서는 자, 북한에서는 재정당 사회단체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남한의 단독 선거를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국군 전부 다 철수, 외국군대 철수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사기매담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언제라고요? 48년. 이거는 이제 바로 45년, 46년, 48년도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삼상 임시민소 1정좌. 그 다음에 읍소주 4, 5, 7, 8, 9, 10 반복 승동기구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읍소주 4까지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답이 되겠고요. 자, 49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참아봅시다. 그렇지만 저랑 비슷하게 저랑 똑같이 혹은 저보다 더 잘해야 100점에 맞을 수가 있어요. 100점 맞으려면 이렇게 힘들겠지만 100점 맞는데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7급 공무원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 100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군다고 해주겠다. 그렇죠. 월남에 이제 파병시켜달라 이거죠. 월남에 파병시켜달라. 그러면서 자 물자도 지원해주고 차관도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3공화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6.3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즉 일본이랑 수교를 하는데 처음에 20억 달러 정도 원했는데 이제 겨우 3억 달러만 주게 됩니다. 그것도 뭘로?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반발이 일어나죠. 굴욕적인 한일을 중단해라 하면서 일어나는 게 1964년 6.3 사태라고.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이랑 수교하게 됩니다. 이유는 일본과 남한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제 북한을 막고 그 당시 소련 등을 이제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65년도에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서 이제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수만 명의 이제 전투병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5,000명 이상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바로 베트남 파병이 되겠습니다. 또 서독에 광부, 간호사 등도 파견하면서 1년에 1억 달러 이상씩 이분들이 송금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6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답은 한일협정 국교 정상화가 된다. 65년도 내용인데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베트남과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3.1배부 서강을 기억해야 돼. 3.1배부 서강. 3이 뭐라고요? 6.3 사태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에 파병하고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미국이 도와줬다. 자, 우리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시달리죠. 뭐예요? 고엽제 같은 피해가 지금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독에 광부 간호사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영화, 뭐죠? 국제시장.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하여튼 자우지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 3.1배부 서강.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들었죠? 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MF 때문에 이제, 이 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했죠. 그렇죠? 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이거죠. 새천년이라는 게 바로 200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모사회권 해소금 유기 개경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데 국민의 정부라는 얘기고 근모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1907년에 시작된 이제 일제시대 바로 직전에 국제보상운동이고 두 번째 근모기 운동이 IMF 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노사장위원회라든가 여성부 인권위원회 등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선샤인 팔러시 해가지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이거는 자꾸 퍼주자는 거죠. 퍼주다 보면 햇볕이 옷을 벗기게 된다는 거죠. 개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가지고 방북을 하는 바람에 이제 북한에서 얼었던 감정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관광이 시작되는 거죠. 금강산 관광을 처음에는 해로 관광 바닷길로 가게 됐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실적으로 2000년 6월 15일 날 6.15 선언이 발표가 되죠. 평양에서 김정일이랑 만나는 거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정례화가 되죠. 그리고 자, 개성공단과 경의선 이 복구가 시작된다. 개성공단에 합의하게 되고 완성은 노무현 정부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답이 뭐겠어요? 답이 바로 자, 이거죠. 그렇죠. 개성공지구에 합의했다. 완성은 누구라고요? 노무현 정부. 그러면 비핵화 공동선언 뭐냐 이거죠. 이런 걸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비핵화 공동선언,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죠. 자,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가 바로 소련이랑 중국이랑 수교하는 정부예요.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육공화국이 시작되는 노태우 정부 때 올북 칠한총 소중 6위에 그러는데 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88년도에 그렇죠. 92년도까지가 이제 노태우 정부인데. 자, 전두환은 이어받긴 했지만 북방외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이랑 수교하는데 90년, 92년 그 사이에 91년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자, 국가 대 국가로 가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렇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발표하는 게 바로 91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90년, 92년 그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소중한 6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정부 때 잠깐 있었어요. 그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가 전두환 정부 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는 누구 때일까요? 박정희 정부 때 적시적 본회의당 운동과 있었죠. 자, 제가 아까 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유금달 흑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이제 3조 호황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자 최초 흑자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때쯤이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웅산 묘소를 폭파해 버립니다. 아웅산 묘소에서 이제 참 갔던 이 미얀마에 방문했던 전두환 등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두환은 이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장관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게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보가 중요하게 되죠. 이거 안보가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누가요?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이칼이 아이칼. 북한 애들은 경제난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병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84년경에.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북한의 당은 아이칼 경합이다. 전두환은 유금달 흑산이다. 컬프의 교통 유금달 흑산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를 이제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연결이 가능하다. 자, 이게 보세요. 보니까 뭐예요? 예술공연단 최초 이산가족 그렇죠? 이산가족 산자가 들어가죠. 이산가족이 최초로 자 상봉한 거는 바로 전두환 정부 때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칼 그랬죠. 아웅산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뭐라고요? 칼기 폭파 사건까지 바로 전두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인데 이게 바로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2년도 자 상공하고 박정희 정부 때 얘기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자 기본합의서 배역하는 누구 때라 했어요? 노태우 정부. 나머지 요거는 뭐예요? 지금 요 사료는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했다고 했죠. 자 근모기, 노사정위원회, 여성부 인권위원회, 햇볕 정책, 소떼 방북 정주영, 그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이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그다음에 개성공단 합의, 그렇죠? 경의선 복구 등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50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고요. 이거를 통해서 설명만 듣는 걸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압축, 이쪽에는 풀이. 또는 한쪽을 가리고 해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학습까지 되면서 이제 최소한 몇 배 이상? 2배 이상 반쪽으로 나누면 바로 2배 이상의 기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 있겠죠. 또 천재도 이길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1982년도에 만들어서 전파시킨 겁니다. 제 이름은 김군이고요. 제가 이제 하프 반쪽 학습을 만들어서 전파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 한국사에 잘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영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전부 다 이 하프 노트를 통해서 방금 쓴 게 바로 하프 노트예요. 반쪽 노트를 통해서 5단 노트 형식으로 압축과 해설, 설명과 풀이 뭐 이런 걸 나눠서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쓴다면 요약과 풀이 방식으로 나눠서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2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 발전해서 4배, 8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